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일 일요일 손상대 준 PD의 3060 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노동절로 바꿔서 아마 이제 노는 날로 만들자,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을 할 모양인데, 특히나 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상태로 3주간 연장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대한민국에서 말 제일 안 듣는 민노총이 전국에서 쪼개기 집회를 실시해서 아마 경찰하고 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데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몸싸움 벌어진 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민노총이 여의도 일대에서 57곳이나 쪼개기 집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경찰 추산에 따르면 뭐 전국 1만 2천 명 정도 뭐 참석을 했다 그러고, 뭐 지금 뭐 크게 뭐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정권 민노총 집회하는 거야 그냥 뭐 지켜보고 오히려 뭐 보호해주는 판이니까요. 근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민노총이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이 정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심지어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뭘까요? 민노총 집회해. 니들 맘대로 해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코로나고 방역수칙이고 상관없이 집회하고 싶으면 집회하고, 가갖고 뭐 경찰이랑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너희들 맘대로 하. 저는 이런 메시지를 낸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그냥 뭐 우파 집회는 때려잡을 테니까 민노총 너희들은 너가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파 쪽에서 집회를 열었다면 문재인이 이런 메시지 안 냈죠. 또 무슨 무슨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뭐 면허증 말소시키겠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했는데 할 텐데, 어제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뭐 이 정권이고 민주당이고 뭐 어느 그곳에서도 얘기를 안 했고, 심지어 야당에서도 크게 반발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이 나라가 얼마만큼 양대 노총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가운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 이건 기대도 안 했습니다. 민노총과 관련되어서 문재인이가 뭐 한마디 할 거다, 민노총과 관련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낼 거다, 전 이거는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 어차피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노총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저거 네. 자, 어제 문재인의 근데 이 발언 중에서 저는 진짜 기겁을 하는 발언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진짜 현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는 게 한 번 더 파악이 됐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진짜 달나라 있구나, 진짜 달나라에서 다른 세상을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준 대로 하니까 그렇지. 네, 어제 문재인이 내놓은 메시지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이. 자, 전 물어보고 싶은 게, 4년이 넘게 못 만든 일자리를 1년도 안 남은 임기 아래 뭘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일자리 상황 파일을 한번 보여주지. 진짜.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4년이 넘게 이 정권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까? 수십조로 갖다 박았어요, 국민 세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만든 게 이 정권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이 마당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뭡니까, 결국 영혼 빠진 얘기한 거죠.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인 거 본인도 알고, 어차피 본인이 해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요. 자, 그래서 제가 현실 인식을 좀 해드릴게요. 문재인의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제가 현실 인식을 해드리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올해 1월부터만 보면 됩니다. 올 1월부터? 네. 자, 올해 1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통계가 나왔냐? 보십시오. 실업이 157만 명.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통계가 1999년 이후로 지금 1월 최고 수치를 찍은 거랍니다. 157만 명. IMF 사태 바로 다음이 바로 문재인 정권 2021년 1월 실업 157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문재인이 일자리 만들겠대요.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라 실업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저는 있는 거나 잘 지키시지. 자, 근데 이게 과연 1월뿐만이냐? 1월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2월 보여드립니다.
자, 2월도 취업자 수가 50만 명 가까이 감소를 하고 12개월째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2개월 추락이랑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12개월 추락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정권이 국민 세금 넣어서 단기 일자리 그렇지. 살짝 만들고 올랐을 때 그때 빼고는 다 추락했다는 거예요. 즉 이 정권은 일자리 정책을 정책으로서 나간 게 아니라 돈으로 만든 자리다. 아니, 단기 알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일자리 누가 못 만듭니까? 근데 이 정권은 그렇게 국민 세금 부려서 뭐 아시잖아요. 나뭇가지 죽기, 교실 불 끄기, 무슨 산불 날까봐 산불 왔다 갔다 하기, 등산하는 거 그런 거 국민 세금 투입해가지고 일자리 단기적으로 확 만들어서 살짝 올렸다가 이제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항상 매년 말마다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세금 투입, 세금 주도 성장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살짝 늘렸다가 12개월 쭉 올해 2월까지 감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 통계치를 보고 뭐라 그러셨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용 개선이 뚜렷하다. 고용 개선이 뚜렷하다라고 문재인이 올해 3월 22일 날 말을 했어요.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란데. 백신도 하고 다 말했습니다, 이날. 자, 이날 문재인이 말하기를 고용 상황도 개선의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5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뭐 좀 줄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문재인이 말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57만 명의 취업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50만 명이 가까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은 57만 명이 늘어났다고 오히려 늘어난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1월 달에 통계 일의 최악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늘어났다고 이거를 지금 고용 개선이 뚜렷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게 전부 반대네. 고용 개선 뚜렷, 안 뚜렷, 부동산 시장 안정세, 못 안정. 백신 가짜여서 본인들이 다 퍼뜨려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이 정권이 일자리를 완전히 바닥을 쳐놓고 이제는 살짝 올린 건데 그건 또 정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 주도 성장. 그러니까 원래는 일자리라는 것도 정상에 대한 수치가 있는 겁니다. 매년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정도 평행을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권은 이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밑에 범위예요. 바닥 범위입니다. 근데 이 정상 수치도 못 온 걸 가지고 문재인은 지금 고용 개선이 뚜렷하다고 말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어떻습니까? 이 정권이 원래는 정상 수치가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그게 거품이 조금 빠진 걸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처사입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문재인은 고용 개선이 뚜렷하겠다 말하고, 어제는 또 뭐라고 말했다고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까, 진짜. 진짜 이거 뭐 매사 한두 번 얘기가 아니지만 이 F4용지 적어주는 놈, 이놈을 진짜 이거 국민재판에 불러내서 이건 처단을 좀 해야 될 놈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뭐 어떤 놈이 적어주는지 이거 뭐 나라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물론 뭐 적어주는 놈도 문제지만 문재인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적어오면 본인이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다 이러면 업무 보고 다 받을 거 아니냐고. 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막 지금 나라가 개판이고 뭐 청년 실업 체감률 이런 건 최악이라는데 뭘 적어왔어 이거 자료 갖고 와봐.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시인을 하면 국민들이 욕할까봐. 그러지. 네, 그게 싫었기 때문에 자기들 편한 식으로 저렇게 통계 수치를 발표하고 자기들 편한 식으로 발표를 국민들에게 한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그래 제가 하나 팩트 체크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개선됐다고 뚜렷하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말하는 고용 개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정권 들어서 이게 길지도 않습니다. 이번 달입니다. 맞네, 4월 20일. 네, 4월 20일, 그러니까 저번 달인 거죠. 네, 얼마 안 된 겁니다.
4월 21일 통계지수예요. 자,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111만 명. 역대 최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한다는 건 뭘까요? 단기 알바예요. 그렇지. 하루에 한두 시간 단기 알바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까? 단기도 아니고 초단기지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못해요. 근데 이 정권은 하루 한두 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를 111만 명 역대 최대로 생산해 놓고 문재인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고용 개선이 뚜렷하다 그러셨다고요. 야, 이것도 고용이라고 보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고용이 뭔지도 몰라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수치를 매겨보니까 오히려 이 초단기 근로자를 빼면 이 4월달 들어서 일자리가 무려 2만 1000개가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자, 그러면 일단 문재인 약속 하나는 지킨 것 같아요. 저녁이 있는 삶. 뭐 저녁도 있고 점심도 있고. 아니, 왜냐면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면 저녁 시간 쳐지거든. 아, 그러니까 이건 유럽보다 더 나아, 이거 볼 때는. 북유럽보다 더 나아요. 이런 생활을 지금 국민들에게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가 잘했다고 뭐 일자리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아니 국민 세금을 가지고 초단기 알바 자리 만들어서 그 통계 자료만 가지고 계속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재인이 뭐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이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모르겠어도 일자리와 관련된 거는 스스로 좀 시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돼. 아, 이쯤 되면 이제 시인해야죠. 자신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이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 처음 들어설 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야, 그거 위험하다.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세금 주도 성장. 그죠? 뭐 세금주도 성장을 넘어서 불가능하다. 이거는 실현한 나라가 없고 왜 우리가 그 실험 도구가 되려고 하느냐? 결국 그거는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라고 얼마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밀어붙였어요. 김상조 이런 사람들 말 믿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박수현 이런 사람들 말 믿고. 김수현이. 네, 김수현이 말 믿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거예요. 쫄쫄 망했지 뭐. 네, 결과가 이거예요. 결국 문재인 말대로 진짜 저녁 있는 삶이 됐어요. 근데 소득은 안 늘어났어요, 결국. 소득이 주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주도되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나라 빚이 2천조가 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즉 돈을 때려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그냥 버텨보자. 전신만신 우리 빚내가지고 빚잔치 일단 버려놓고 나 나갈 때까지만 일단 통계 조작해놓고 한번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 여러분 혹시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얼마 안 돼가 문재인이 그렇게 국민에게 큰 소리 쳤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일자리 창출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래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상황판 수정된 거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커튼도 아마 그대로 쳐져 있을 거예요. 이래놓고 단기 초단기 근로자 그거 몇 자리 늘려놓고 그 개선 뚜렷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발 하지 말라는 거고요. 저는 어제 문재인이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가장 놀랐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어제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 내 갑질 임금 체불을 없애겠다. 임금 체불을 네, 없애겠다. 문재인이 임금 체불을 없애겠다 말했어요. 야, 저는 놀랬던 게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임금 체불을 어떻게 없애죠 이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놀랐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문재인은 임금 체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가 밀렸잖아요. 아니, 본인이 코로나 의료진에 대해서 임금 체불을 무려 185억이나 해놓으시고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임금 체불을 얘기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아니, 본인들이 이 코로나 때 의료진들 그렇게 써먹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의료진들과 간호사분들 갑자기 편가르기 하더니 이젠 하다못해서 임금도 밀렸어요. 그래놓고 그게 185억이라고요. 그래놓고 어제 문재인이 한다는 말은 직장 내 임금체불 없애겠답니다. 아니 본인이 나와 임금체불 하지 마세요. 아니 직장 내 임금 체불이 물론 뭐 고의적 체불도 있겠지만 그 분명히 국가 지도자라면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고의적 임금 체불에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근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가 망쳐도고 노조가 맨날 데모하고 회사 안 돌아가면 뭘 해서 그 임금을 줍니까? 차라리 문 닫으라는 거지 그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건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임금체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에게. 당시 코로나 의료진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진짜 막 불을 트웠잖아요. 막 그 밴드 붙인 거 보셨잖아요 얼굴에.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임금체불을 해놓고 이거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가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뭐라 그럽니까? 예산 부족으로 못 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갑자기 499억을 신속 지급하겠다는 거야. 편성해가지고. 아니 본인들이나 임금체불하지 말지. 본인들이 임금체불을 해놓고서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임금체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시 뭐 국민 세금 가지고 뭐 다 또 장난치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정권이 국민 세금 우습게 생각하는 게 뭐 한두 해입니까? 아니잖아요. 툭하면 국민 세금 뿌려서 재난지원금 뿌리고, 툭하면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무슨 북한 정책 퍼주고, 툭하면 뭐 지들 맘대로 국민 세금 호주머니 떠처럼 얘기하던 게 이 정권 아니에요. 근데 지들이 뿌리고 싶은 곳, 지들이 놓고 싶은 곳에는 전신만실 국민 세금으로 뿌려놓고서는 가장 중요한 코로나 의료진 임금을 185억이나 예산 부족으로 못 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저는 이거만큼 악덕 임금 체불이 어디 있는지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래놓고 문재인이 어제 뭐라 그랬다고요? 직장 내 임금 체불을 없애시겠대요. 뻔뻔해. 그러니까 너무 뻔뻔한 거죠 진짜. 아 이거 뭐 뻔뻔한 게 아니라 뭐 아예 배짜라. 아니 본인들이 임금 체불해놓고 누가 누구 보고 임금 체불을 논합니까? 모른다니까. 뭐 내가 엊그저께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 이게 지금 우리가 수탁이지 유체이탈이 아니라 영혼하고 몸하고 아예 따로 산다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러로 사니 못 내놓았어. 그러니까요. 자 게다가 어제 문재인이가 또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자 직장 내 갑질을 없애겠다고 말했어요. 직장 내 갑질. 저기요. 지금 이 갑질이라는 의미를 문재인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갑질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 정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 문재인 비난 전단 뿌리인 이 30대 이 김정식 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직접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욕해도 된다면서요. 욕하면 오히려 기분 좋은 거라면서요. 국민들이 본인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오히려 괜찮은 거라면서요. 그래 놓고 문재인이가 대리인 누구겠어요? 변호사예요, 결국은. 결국 문재인이가 변호사 데려다가 야, 이거 고소 좀 해 라고 위임해 준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뭘까요? 문재인이 직접 고소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래 놓고 직장 내 갑질을 없애시겠대요. 국민에게나 갑질하지 마세요, 진짜. 적어도 변호사비 뭐 그 계약했는지 한번 봐야 돼 적어도. 아니 본인은 국민에게 갑질을 해놓고 직장 내 갑질을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이제 국민이 하는 거는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제 말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제 말을 보면은 이게 민노총에 대한 집회를 옹호하는 걸 넘어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야 이건 도대체 영혼 같이. 그러니까 뭐. 이걸 읽으라고 쓴 글인지 화나라고 쓴 글인지 아니면 열받으라고 쓴 글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같이 모든 것들이 다 내로남불이에요. 하나같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아니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갑질이 아니고 본인이 망가뜨려놓은 일자리 정책은 괜찮고 전 정권이 다 한 거라 그러니 이것보다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메시지 하나에 이리도 많은 내로남불을 저는 쓸 수가 있는지가 진짜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임금님기 당나귀기가 아니라 아예 길을 막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민심인데. 아니 저는 이건 민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기사들과 통계들이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올해입니다. 그래. 올해예요. 올해 1월부터 제가 지난 4월 30일까지의 모든 통계와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아니,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반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꼴랑이에요. 한두 달, 세네 달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세네 달 지난 통계를 새까맣게 잊고 자신이 세네 달 안에 한 일들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고 어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저런 메시지를 내놓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게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준 PD가 그 박원순 집무실 보여줬어요, 그죠? 거기는 뉴스 스크랩을 해서 너무나 많이 줘서 산더미처럼 싸져놨는데 문재인은 아마 뉴스 브리핑을 전혀 못 듣나 봐요. 안 되면 자기가 핸드폰 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훑어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앉아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무엇보다 참 이 좌파들이 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기득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죠. 전쟁거리 기득권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솔직히 지금 지금 민노총, 한노총 여기보다 더 기득권인 직장인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기득권이 노동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노동 환경에서 가장 기득권은 노총, 양대 노총입니다. 즉 문재인이 지금 해야 되는 노동개혁은 이 노총들의 힘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민노총이랑 이 노총에서 인원이 노동자의 꼴랑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0%밖에 안 되는 양대 노총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 근로자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왜곡되고 포장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노총이 집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를 옹호해주는 발언을 하지를 않나. 자신들이 벌인 이 잘못된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새까맣게 잊은 듯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이 정권이 해야 되는 건 지금 이 노동개혁에서 노총, 노조를 타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도 노조가 피해자 코스프레인 것처럼 아직도 과거에서 뭔가 노동개혁을 위해서 울부짖고 마치 정말 정말 힘든 노동자들을 대변해주는 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 양대 노총과 노조들이 기득권 세력화 됐습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노총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하면 나중에 배치 달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노총에서 한 자리 하면 나중에 고위 관직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런 노총과 노조들을 호응해주고 지지해주는 시민단체 장도 고위직에 가는 게 지금 이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직도 그런 노조들이 피해자 인상 뭔가 되게 하위 계층인 양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으니 이게 개혁이 되겠냐고요. 아니 노조 개혁이 이 제일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노조가 단순하게 저거들 임금이나 뭐 노조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놈은 대한민국 노조는 완전 정치 세력화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단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노동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노조가 진짜 산업 생산에 좀 이래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노조로 변질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앉아가지고 더 두드러 깨라는 식으로 노조를 완전 무슨 뭐 깡패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당장 나가게 되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소상공인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혼자 사업하는 친구들, 장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이 노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권의 노동 정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소상공인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단기 근로자라고 그러죠.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무려 111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역대 최고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뭘까요? 알바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걸까요? 못 쓰는 거예요. 왜냐? 이 정권의 노동 정책 때문에.
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데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아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인건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바들도 못 쓰는 게 지금 소상공인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잘못 쓰면 뭐 고소 당하고 뭐 끌려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뭐 김밥 배달하는데 6만 명이나 몰리고 거기에 벤츠 타고 온 사람도 있다 그래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데 그러니까 몰라. 저는 가끔 댓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최저시급 그것도 못 줄 거면 장사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 정권이 최저시급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노조들이 최저시급을 무려 11,000원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0,000원 맞춰라 이 소린 겁니다. 자, 그런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그것도 못 줄 거면 뭐하러 장사하냐, 그것도 못 줄 건데 뭐하러 가게 문을 여냐, 그냥 딴 거 해라 이러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자신 있게 돼보십시오.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운영도 못해. 그러니까요. 결국 뭡니까? 이 정권이 왜 계속해서 노조라는 걸 그만두겠어요? 이 정권이 왜 계속해서 노조들이 왜 마치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왜 부안해동 해주겠습니까? 편가르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결국은 사장과 근로자라는 사람들을 편을 갈라서 이 사람들은 갑질하고 임금 체불하고 돈 안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 못 받고 항상 생활도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편갈라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권이 편을 갈아 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군림하는 건 노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피해자 코스프레, 그 프레임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진짜 힘든 노동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일자리도 못 구해서 실업하고 있는 청년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노동정책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건 노조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건데, 이 국민을 편가르기 위해서, 편갈라서 자신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노조들을 계속해서 남겨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냅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작년에 실업급여가 역대 제일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통계는 보고 안 하는가? 청와대가 문제지. 이거 지금 문제고 뭐 하기야 뭐 다 문제인데 그런 것 자체를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야 문재인은 그냥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대충 만들어서 A4용 주면 그대로 읽어 뭐 그냥 줘버려 뭐 이래 된 건지, 도대체 뒤에서 누가 작당을 하는지, 대한민국 청와대는 누가 운영을 하는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 야 그것도 못 줄 거면 뭐하러 가게 문을 여냐, 그것도 못 줄 거면 뭐하러 장사를 하느냐 말하는 자체가 이 정권의 편가르기 프레임이 통한 거예요. 통한 거지.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빠져가고 어저께. 네,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노조가 최저시급을 부르잖아요. 많이 부르면 마치 내가 당장 그 최저시급에 따라서 임금이 많이 들어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과 나왔잖아요.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삶이 나아졌습니까? 노조와 이 정권 논리대로 따지면 우리 지금 돈 많아가지고 진짜 저녁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정권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 보십시오. 실업률 역대 최대, 초단기 일자리 역대 최대.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노동정책은 100% 잘못됐다는 게 이 정권 4년 동안 현실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노조라는 곳에서는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피해자를 대변해 주는 양 그러고 있는 거고, 정치인들은 아직도 그 노조들의 눈치를 막으면서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옹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가장 피해보는 건 우리 국민이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 프레임을 깨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리시고 댓글에다가 야 그것도 못 줄 거면 장사하지 마, 그런 댓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댓글 쓰면 노총에서 애들이
뭐 읽으면서 야 웃죠. 야 프레임 통했다. 우리가 이렇게 프레임 짰는데 통했다. 웃죠 당연히. 물론 저거는 이제 뭐 문재인이 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조만간 민노총이나 뭐 한노총처럼 뭐 민노총은 이제 전국 통합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뭐 달래려고 하는 거지만 아니 뭐 노조를 달래야 됩니까? 국민을 달래야 됩니까? 문재인이 뭐 민주노총만 보고 사는 겁니까? 대깨문만 보고 사는 겁니까? 국민을 보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꼴 보세요. 민노총이 문재인 위에 있어요. 물론 촛불 집회 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영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과감하게 탈피해서 아니 지난 4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뭐 제대로 한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뭔 국민을 위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눈만 뜨면 노져요.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요. 이제 우파들도 알고 야 우리도 쪼개기 나가서 한 몇만 명 나가서 서울 시내 전체 다 쪼개기 집회하자 이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재인산성 쌓고 또 뭐.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손상대 TV에서 이 양대 노총에 대해서 서울시가 얼마만큼이나 세금을 지원해 줬는지를 저희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민노총 건물도 지어줬고 사무실 비도 내주고 심지어 리모델링까지 제가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자 보십시오. 민노총에 지금 보조금을 서울시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노총이 거부를 해서 28억이 끝내 불용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이 불용 처리가 뭐냐면 민노총에다가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겁니다. 근데 민노총이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 줄 돈 28억이 쟁여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라 현실이에요. 불용처리 예법 이거 못 써요. 딴 데 못 써요. 예, 딴 데 못 써요. 그거 쓰도록 그냥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그러니까 불용 처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그 돈을 안 쓴 것뿐이지 언젠가는 민노총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그냥 돈만 쟁여놓는 겁니다. 민노총 거예요. 근데 민노총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민노총이 이 돈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 서울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노총보다 적게 줘서. 자, 그러니까 서울시가 양대 노총에다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인원이 더 많아요. 노조원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한노총은 한 50만 명이 좀 안 돼요. 이러니까 민노총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 돈을 더 적게 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시가 한노총에다가는 102억, 민노총에다가는 31억을 보조금으로 줄 예정이었대요. 근데 민노총이 야 우리가 배가 더 많은데 그렇지. 왜 한노총이 돈을 더 많이 받아? 우리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8억이 끝내 불용 처리가 되어가지고 민노총 지금 쓰라고 서울시 내 금고에 잘 보관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뭐 민노총도 28억도 문제지만 뭐 한노총에 100억이 넘는 돈을 주나. 원래 저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꺼내야지. 노총이 돈을 왜 주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보십시오. 이 28억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진짜 피 같은 혈세 아닙니까? 이거를 정말 좋은 곳에 쓰면 되는데 이 28억을 민노총에 지원하려고 서울시 시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원순 체제 아래. 근데 이거를 결국 못 쓰고 아무 데도 못 쓰고 이 돈이 그냥 묵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서울시 내에서. 근데 이게 지금 28억이 못 쓰고 묵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기득권이지. 아니 이거 진짜 자꾸 듣고 있어요. 짜증나는데. 아니 노총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거꾸로 돌린 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허구한 날 폭력 집회나 하고 허구한 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데 거기에다가 100억? 28억?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달으셔야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프레이마, 마치 사장인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마치 다 진짜 잘 사는 것처럼, 마치 진짜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정권과 양대 노총들이 꾸며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장사를 해보시거나 장사를 하는 지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드세요. 하루도 못 쉬고 1년 365일 24시간을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장사하는 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이 정권의 방역 정책을 해서 그것도 마저 못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는 분도 계세요. 즉 지금 이 양대 노총과 이 정권이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사장과 근로자라는 것으로 프레임화 정해놓은 게 이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야, 더 이상 이 양대 노총의 기득권 세력화 우리는 지켜볼 수가 없다. 이 양대 노총이 있는 한 노동개혁이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노동정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걸 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게 참 뭐 국민승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적극적인 국민도 있고, 뭐 관심 없는 국민도 있는데,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뭐,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이 두 곳에서 저지르는 이 행각 때문에, 열받은 지금 국민들이 국민노총을 만들어 놨는데, 가입을 안 합니다. 잘 모르시죠, 일단은. 예. 아니 뭐 여러 번 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는 하기 그러니까 저런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득세를 하고 100억, 200억씩 막 돈을 받아 챙겨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TV 후원해주시는 황칠 오메기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뭐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일요일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